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콜레라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요. 왜 콜레라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염병 중에 콜레라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콜레라 변종의 한반도 습격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9월 7일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다.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팬데믹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죠. 그래서 최근 이전에 있었던 KBS 다큐에 바이러스 X라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바이러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남재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우리에게 다시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인데 인간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감염이 온다 또는 코로나와 감기가 더블 팬데믹이 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은 어느 정도 준비됐냐 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WHO의 사무총장의 말을 다시 영어로 한번 보면요. We do not know what the next health emergency will be, but we know it will come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it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and we must be prepared.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팬데믹이 올 것이냐, 어떤 병난이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난과 함께, 이 전염병과 함께 더불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기후 위기입니다. 요즘에는 그 기상이변 이런 말보다 기후가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이밋 이머전시 기후 비상사태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후 행동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취하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020년 1월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141년 동안 관측해온 1월 중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141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측이 시작된 이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에 또는 수천 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온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1월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은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할 확률이 75%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어떤 수위를 보여주고 있죠. 폭염과 그리고 폭우 같은 거 그런 기상 이변들이 극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2019년 세계 해양 온도가 기록을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구가 반박 불가하게 가속화에 뜨거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해양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표면 온도 또는 해양 온도 이걸 다 합해서 지구의 온도를 측정을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이 경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의 60도에 육박합니다. 107년 만에 더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극이 이제 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텐데 북극 빙하가 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기후 전문가 김백민 교수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북극의 얼음이 전부 사라진다. 이제는 늦었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극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남극은 지난 3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의 3배 이상 따뜻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위기가 함께 닥쳐온 것이 2020년입니다. 2020년을 보면 물재앙과 그리고 불재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물재앙에 관해서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가 이렇게 많이 닥쳤었죠. 올해는 이제 폭염도 있었지만 그리고 폭우가 있었는데 이 폭우가 홍수를 낳았고 그 홍수는 수인성 질병을 낳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름 한반도에도 이상 기후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상 첫 기온 역전 현상이 있었고 장마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54일 동안에 역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강수량, 여름철 상대 습도, 그리고 집중 호우 일수가 또 역대 1위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대 1위를 마크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100년 만에 대홍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남부 지방에 기록적인 홍수가 여러 달 동안 발생하고 있고 지금 9월이 되어서도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쯔강 주변 일대에는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홍수가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월부터 수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폭우와 홍수가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요. 최대 7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홍수의 전시 상태를 선포한 지 오래되었죠. 그리고 세계 최대의 댐인 샨샤댐 올해 많이 이제 인구에 회자됐었는데요. 이 샨샤댐은 2009년 건설 이래 최대 유입량, 기록적인 방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46년 만에 그런 폭우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인도에 특히나 이제 뭄바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어떤 46년 만에 그런 폭우가 일었고요. 그리고 옆에 위쪽의 나라인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의 대도시 중에 2천만의 대도시가 있어요. 카라치라고 합니다. 이 카라치에 89년 만에 폭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냐면은 관측 이래입니다. 관측을 시작한 이래가 89년이니까 뭐 100년 만에 홍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00년 만에 폭우가 일어났는데 이런 폭우가 일어난 곳이 위치가 어디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인도는 이제 뭄바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친 곳이 바로 파키스탄의 이 카라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카라치는 8월의 기록적인 폭우로 이미 취약한 상태에 있는 도시의 하수도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다. 그래서 대도시의 거의 모든 도로와 인근 지역이 더러운 물이 범람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럽죠. 그래서 이 더러운 물이라는 것이 바로 수인성 질병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콜레라죠. 콜레라는 이 오염된 물이나 분변, 구토물, 음식 등을 통해서 감염이 이렇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의료협회의 사자드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린 후 도시의 더러워진 환경은 특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어떤 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경고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콜레라의 확산을 이렇게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 보시면은 waterborne disease, 수인성 질병이 발발했다. break out in Pakistan after flood라고 해서 홍수 이후에 파키스탄에서 이런 수인성 질병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있는 시 행정원인 알리 사지드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월 31일 날 지났죠. 8월 31일 경미하거나 중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인성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미 8월 말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 나빠질 수 있다고 전염병 전문가 사진에 보시는 바로 익발 메몬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9월 1일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상황은 앞으로 나빠질 수가 있다. 이 파키스탄은 10년 전인 2010년에도 당시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보다 사실은 이 카라치라고 하는 지역은 더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5만여 명이 숨지고 연이어 콜레라가 확산되게 되었는데 홍수 직후에 3만 6천 명이 급성 설사 증세를 보였고 이 중에 콜레라를 앓은 사람들이 이제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시면 카라치와 뭄바이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인도가 있고요. 인도의 뭄바이 지역이 있고 위쪽에 카라치. 전부 다 이제 수십 년 또는 100년 만에 그런 어떤 대홍수, 폭우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와 또 파키스탄 지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며 콜레라균이 일으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한 급성 세균성 장내 감염증으로 감염되면 설사와 탈수 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사실 19세기의 최악의 질병이다. 그리고 20세기에도 우리 20세기 초반 중반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질병이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전염병이 바로 콜레라입니다. 2018년 파키스탄에서는
2,000명 이상이 광범위한 약물 내성의 장티푸스에 감염되었다. 수인성 질병인 장티푸스가 있죠. 근데 약물의 내성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라치 동쪽, 카라치라고 한 도시의 동쪽인 하이데라바드에서 발생한 장티푸스는 339건이었는데 이때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였던 세 가지 항생제 그리고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주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두 가지 약물 이것이 전부 다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볼티모어 메릴랜드 의과대학의 백신 개발팀이 이 카라치 및 기타 지역에서 이 변이의 진전을 이루고 있는 균주는 정말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강력한 내성을 지닌 전염병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장티푸스의 어떤 내성을 가진 장티푸스뿐만 아니라 내성을 가진 콜레라의 변종 이런 거의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어떤 기상 기후가 굉장히 악화된 관측 이래 100년 만에 대홍수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지금 시대에는 그런 것의 가능성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콜레라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6년에 15년 만에 국내에서 콜레라가 처음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15년 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1년에 있었습니다. 2001년에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있어서 16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콜레라 사망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0년대 이후에는 사망 환자가 한 명뿐이다라고 해서 치사율이 굉장히 약해졌다, 독성이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5년 만에 나타난 이후에 국내 콜레라 환자는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2016년에 콜레라 환자가 3명이 발생했고 2017년에 2월 필리핀에서 입국자가 발생했고요. 콜레라 환자가 되었고 2018년에 인도 뭄바이에서 2명의 또 이렇게 검출이 되었습니다. 입국을 한 거죠. 인천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제 공항을 통해서 이렇게 입국을 해서 콜레라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인도 델리에서 또 입국한 콜레라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은 원래 인도의 지방의 풍토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이제 주로 있죠. 그래서 2018년 인도 뭄바이 그리고 2019년에 인도 델리에서 이 인천공항을 타고 입국한 사람들이 콜레라균 환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제 우리가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이제 써 보자면 지금의 어떤 대홍수, 폭우가 일어나서 물이 오염되고 상하수도에 이렇게 오염된 그런 곳이 바로 이 인도와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부근인데요. 특히 폭우가 많이 일어났던 인도의 북서부가 되겠죠. 인도의 북서부 뭄바이라든지 그 위쪽과 그리고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의 국경 뭐 이런 곳에서 발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간 경로로서 양쯔강은 또 100년 만에 대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바로 콜레라와 같은 그런 어떤 병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또 입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바이러스 X라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언제 올지 어떤 바이러스가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역에서도 예측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거나 또는 이제 증산도에서는 태열주 수행을 하고 도공 수행을 하는데요. 태열주 수행과 도공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 신의 영역,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체험을 하신 분이 계셔요. 여기 보시면은 7월 23일 날 태열주 도공 새벽 수행 체험이다라고 해서 새벽 5시 5분 새벽 수행을 할 때 이제 매일매일 하신 거죠. 꾸준히 이렇게 하신 건데 목소리가 선명한 어떤 병겁신장의 총사령관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 뭐 여기 땡땡으로 쳐 있지만은 인도와 뭐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콜레라 괴질이 퍼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레라 변종이라고 하는 것은 변종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괴질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죠. 콜레라 괴질이 퍼집니다. 근원은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죠. 원래 풍토병이니까요. 동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사율이 높고 무엇보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무서워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의 어떤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데 전염성은 낮지만 치사율이 높은 그런 어떤 콜레라 변종, 콜레라 괴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 중에 어떤 신의 영역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의 체험이지만 그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도생이 있었습니다. 모 증산도 도생의 새벽 수행. 이거는 굉장히 또 6개월 전이에요. 3월 25일인데요. 올해 입추와 춘분 사이에라고 했습니다. 춘분은 9월 22일이죠. 그래서 입추와 춘분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 국경 주변에서 콜레라 변종 또는 콜레라와 다르게 섞인 세균성 바이러스가 발생한다. 초기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씩 전파되고 동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치사율이 높다. 조심해서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3월 달인데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소스들은 더 많지만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벌써 3월 달에 9월 달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8월 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이 콜레라가 수인성 질병이 발발했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깜짝 놀랐죠. 봄철에 벌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 트이신 분, 예전에 영적으로 트이셨던 분들이 또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제 디바 제시카죠. 디바 제시카가 최근에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거기 보면 2021년에 또 질병이 온다. 뭐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을 얘기하는데 정감록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책을 보셨나 봐요. 그걸 해석하는 그런 책을 보셨나 본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해년 2019년과 경자년 2020년은 정정하나. 정정하다라는 건 뭐 그걸 괜찮다는 얘기겠죠. 신축년인 2021년 초 질병의 약이 없어 가장 두렵도다. 뭐 이렇게 또 뭐 정감록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감록은 굉장히 짧은 비결서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해설서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신축년이라고 2021년 초인데요. 사실은 이제 겨울철에 만약에 이제 이런 코로나가 들어왔다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크게 대발하는 콜레라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크게 대발하는 것은 1월, 2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2021년 초에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약이 없어 가장 두렵다. 실제로 지금 콜레라라고 하면은 지금의 콜레라는 다 약이 있습니다. 약이 있고 치유가 가능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뭐 거의 100% 이제 치유가 가능한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코로나 절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2020년을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계획이 바로 그 2019년 12월에 이 코로나가 오므로 해서 계획이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콜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라 변종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은 후쿠시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감독 기관과 도쿄 전력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함부로 예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초월한 자연재해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100년 만에 대홍수, 뭐 샨샤댐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이라든지 지금의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 모든 것이 예단할 수 있었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죠. 그런 상상을 초월한 어떤 그런 코로나19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2020년을 어떻게 보면은 통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최선의 경우는 스스로 알아서 잘 관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이요. 치유가 다 가능하다. 그건 뭐 다 후진국성 그런 어떤 질병이야라고 하면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내성, 변종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모든 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이요. 콜레라가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WHO 사무총장이 또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다른 팬데믹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병난이 코로나가 있든 그다음에 콜레라가 있든 그 이후에 또 다른
병난이 또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어떤 해결책을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 책인데요. 생존의 비밀이라고 하는 작은 책인데, 이 생존의 비밀을 보면 인류 문명의 결정판 3년 동안 전 지구촌을 휩쓸 괴질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콜레라, 괴질,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더 치명력을 가진 것으로 변모한 그런 어떤 바이러스 또는 세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가는 가운데 또 다른 질병들을 어떻게, 질병 대란을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후에도 있잖아요. 바로 임박했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해안을 얻으려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떤 상식을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다 보시는 분들은 콜레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뭐 이제 시두나 또는 괴질병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이 생존의 비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